메인 페이지에 있는 메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메인 메뉴와 왼쪽 하단에 있는 메뉴, 오른쪽에 있는 메뉴로 메인 페이지의 메뉴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세는 메인 페이지에서 연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넣어 있는 이 값을 이용해서 연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소득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연봉에 1억이 입력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첫 번째는 배당이 입력되지 아니었고 두 번째는 2천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3천만 원으로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배당과 보수만을 받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1억을 받았을 때 부담하는 세금은 공제 등을 고려해서 계산되도록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세율은 4대 보험 중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추가로 배당을 받아서 납입했을 때 생기는 추가 건보료에 해당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를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가지급금의 항목에 대해서 이 값을 이용하여 가지급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 앞에서 봤던 2억이라는 가지급금과 그에 따라서 가지급금 수익도 앞에 있는 값을 그대로 불러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미수수익 존재 여부의 버튼을 체크를 하게 되면 온오프 할 때마다 값이 변경되는 걸 볼 수 있는데 10년 후에 원금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하겠으면 원금이 복리로 붙어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율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다 그러면 법인세 부분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 회사가 법인세를 현재 납부하고 있는 금액을 고려하여 입력하시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뉴인 적정보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정보수는 대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받고 있는 연봉 외에 사업소득, 그의 배당소득, 그 다음에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수령하고 있을 때 전체적인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의 밑에 보면 이렇게 지분율이 있는데 이 지분율은 이 법인에서 갖고 있는 현재 지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상단에 배당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제가 5천만 원으로 바꿔서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5천만 원을 각각 지분율에 따라서 이렇게 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에 대해서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경영인 정기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선택해 보면 경영인 정기보험이 해지 환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입력을 하면 됩니다. 여기 노란색 된 부분들은 직접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입력을 하시게 되면 알아서 나머지 부분들은 계산이 되어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인세도 현재인 법인세율을 적용해서 입력하시면 변경되고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시되는 부분들은
그리고 상속세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양도세, 상속세를 고려했을 때 지분 이동에 대한 고려인데요. 그분이 갖고 있는 지분에 따라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예지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과 상담할 때 사용하시면 지금 현재 보험회사에서 해지 환급률과 저희들이 법인세하고 주식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양도했을 때, 상속받았을 때를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익되는 금액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 환급률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관리 보시게 되면 현재 방문할 예정인 업체를 입력한 모든 업체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쪽에 남은 일수는 임원 등기, 변경 등기 일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의 남은 일수를 계산해서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렬 순서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회사명을 더블 클릭하면 회사명대로 이렇게 정렬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기수대로 정리할 수도 있으며 지역대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은 일수를 보기 위해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남은 일수대로 보이도록 정렬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연락처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 차수, 내림 차수로 정렬 방법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일수를 더블 클릭하면 반대로 이렇게 정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해서 아래쪽으로 쭉 이동한 상태에서 너무 많이 스크롤해서 내려왔을 경우 이걸 맨 페이지 위쪽으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의 버튼도 존재합니다. 지역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렇게 공유 지역을 만약에 방문하고 싶다 그러면 이미 공유 지역을 방문한 업체를 이렇게 선택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할 수도 있지요. 회사명으로도 물론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지역별로 검색하는 것을 확인하여 주변 지역을 방문하면 이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자를 하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가, 고가 증자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의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 증자란 부분들은 액면가가 아니라 시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만약에 한 주를 증자하겠다 그러면 여기 30% 보시게 되면 시가보다 낮게끔 증자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그 뜻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7만 8천 원으로 입력하면 시가하고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30%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하도록 한 이유는 뭐냐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보시게 되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 30%를 넘게 되면 발생하는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넣어보시고 배정받은 주식 외에 청약을 할지 안 할지 청약을 않게 되면 실권주가 되는 거고 재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어서 지분율이 60에서 40%인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증자의 참여수가 최면 지분이 달라지면 액면가가 아닌 시가로 증자해야 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증여세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따져가면서 증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자는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는데요. 소각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감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 버튼이 바로 소각과 감자에 따른 세금이 어떻게 되고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각할 때는 소각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준의 근로소득과 같이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 버튼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게 되면 입력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감지할 때 한 주의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시가하고 구분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입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현재 시가하고 차익이 얼마 발생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증여는 우리가 사전에 컨설팅을 할 때 증여를 어떻게 할 건지, 얼마 할 건지, 누구하고 할 건지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 증여일과 생일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성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2천만 원,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데요. 미성년자 나이는 19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툴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로부터 만약에 1억 5천을 사전에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겠습니다. 5천만 원의 공제가 없어서 이번에 5천만 원을 공개한 걸로 보고요. 그리고 모로부터 만약에 1억을 증여를 받았을 때 계산하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산돼서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가 아닌 친척으로부터 만약에 1억을 증여받을 때는 합산되어 계산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까 1천만 원이었네요. 너무 작았으니 1억일 때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신유권에는 1천만 원이 공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올려보면 신족일 때는 이렇게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할증과세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검은 띠로 구분되어 있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건 한 사람 단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다른 예시를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5천을 만약에 증여받았는데 공제도 5천만 원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부모가 아닌 세대 생략을 했을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럴 때 세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걸 가지고 컨설팅을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메뉴를 보시게 되면 양도에 대한 메뉴가 있습니다. 양도는 인격에 따라서 달라요. 개인과 개인 거래, 개인과 법인 거래, 법인과 개인 거래, 법인과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특수관계인지 특수관계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넣어가면서 계산하시면 양도자하고 양수자가 어떻게 세금이고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 매시 보시면 양도 주식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 양도 주식수에 우리 양도에 대한 시가의 금액, 한 주의 금액을 의미하는 거고 거래 대금이에요. 시가보다 작게 또 혹은 크게 거래할 수 있고요. 뭐 처음에 설립 당시에 갖고 있는 주식이면 액면가가 될 거고 중간에 증여를 통해나 혹은 양도를 받았을 때에는 시가가 아,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될 겁니다. 뭐 지분율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되기 때문에요. 이것도 입력을 하셔야만 어떻게 시뮬레이션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수액주주일 때, 또 대주일 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도 넣어가면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면 대주주 요건이 있다는 거지요. 4% 이상 가지고 있고 10억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대주주의 세율 구간이
20에서 25% 구간을 갖게 돼 있지요. 소액주주 같은 경우는 10%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요. 중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도 보게 되면 여기 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주주권 좀 전 설명했듯이 4% 또는 10억 이상입니다. 소액주는 10%. 그 다음에 대주주를 보시게 되면 3억 이상일 때는 20%, 3억 이하일 때는 20%, 3억을 초과할 때는 25%가 되는 걸 보시고요. 증권거래세도 발생을 합니다. 이 상단에 있는 이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 현재 거래하는 양도 금액과 취득가를 넣으시면 이렇게 양도소득공제 매년 발생하지요. 250을 빼고 차익이 발생한 금액만큼이 세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상담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페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임원의 보상제도 도입을 하셔서 입력하는 난인데 요 배시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건 대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차에서 대목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세 목차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우리가 컨설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보상 제도는 뭐냐면 이 페이지는 제도 정비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구성되는 임원에게 어떻게 지급할 건지를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요 밑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링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링크는 이렇게 PDF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확대해서 축소해서 이렇게 고객과 상담할 때 보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민법에서 수임, 법인노트 이임받은 우리 임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수 계약서가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보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변천사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에서 만약에 수익이 있어서 그 수익을 임원이나 아니면 주주 입장에서 인출할 때는 법에 따라서 인출해야 되는데요. 세법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세금을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실질 소득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고 어떻게 인출할지를 결정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은 대부분들은 수정할 수 없으실 거고요. 여기는 등기 경고일을 설정할 수 있으며 피플라이퍼나 한바다를 이용해서 경영 청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직접 이쪽에 코드를 아이디를 입력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무업무에 필요한 이 통지일자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15일, 20일, 24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법무업무 자동으로 입력이 있는데 이 갱신할 때 법무업무 갱신할 때 우리가 자료를 저장한 걸 불러올 때 이럴 때 또 혹은 새로운 자료를 입력할 때 이 페이지가 적용이 안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느린 PC에서는 그렇게 사용해서 좀 더 빠르게 작동되게 할 수 있는데 불편함에 따르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 법무업무 페이지에서 항상 사용할 때는 업체 정보 불러오기를 꼭 누르고 사용해야만 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보시게 되면 자료 관리가 있는데 백업과 복원이 있습니다. 이 백업은 현재 때까지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며 바탕화면에 입력이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요. 백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산관리 백업이 되어 있고 이 업체 저장일자가 업체 입력한 저장일자가 파일명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복원하기 버튼을 눌러서 지금 저장된 거를 단대로 불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를 보면
지금 저장돼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요. 불러오시면 다시 원래대로 복구되는 걸 볼 수. 메인 페이지 다시 넘어와서 왼쪽에 있는 메뉴를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휴지통 모양과 여기 디스켓 모양, 그 다음에 돋보기 모양, 그 다음에 여기 체크 버튼이 있고 M과 A라는 버튼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인과 아웃이라는 버튼과 입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각 버튼에 대해 설명을 해보면 여기 휴지통 모양은 이 페이지를 클리어하는 거예요. 자료 입력된 데이터를 다 모두 지워주는 거지 실질 데이터를 지워주는 거 아닙니다. 이 화면상에 있는 데이터만 지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면서 실행을 하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돋보기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크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 체크 버튼 누르게 되면 그날 방문하고 대표님하고 상담한 내용들을 입력을 할 수 있는 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입력된 것들은 매년 새로 갱신되면 입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2025년에 입력했다 그러면 2025년 자료만 저장되고요. 또 2026년에 입력했다 그러면 2026년의 자료만 데이터로 저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M은 힘은 현재 있는 이 정보에 오른쪽에 이 정보를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A는 추가적인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가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M은 기존의 정보가 있고요. 이렇게요. 주주 정보나 임원 정보가 보이고 A는 이렇게 가지급금의 변천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가시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과 아웃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인하면 기존에 이 업체 한 업체를 아웃을 통해서 출력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웃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 사업자 번호하고 이 날짜를 가지고 저장 이름을 사용할 건데요. 보시게 되면 여기 좀 저장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 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성한 날짜, 그 날짜로 저장된 걸 파일명을 볼 수 있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를 누르면 지금 제가 저장했던 이름 한 업체의 정보를 같이 협업하는 사람에게 이 툴을 쓴다고 하면 이 파일을 보내면 부르기 하면 이 내용들을 다 그대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이 페이지하고 여기에 입력하신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연락처를 눌러보시면 요 되어 있는 이 페이지의 데이터, 세 곳의 데이터가 제가 출력되고 다시 입력되도록 만드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업하는 동료가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자료를 서로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버튼, 이 버튼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크레탑에서 엑셀로 저장을 하시고 저장된 데이터를 입력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저장된 위치를 선택하시고 불러오시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데이터가요. 물론 이 페이지뿐만 아니라 이 법무업에서도 그 데이터에서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자동적으로 입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 시뮬레이션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주식 가치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우리 가장 법인이기 때문에 주식의 변동 사항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지요. 그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이유로 구분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기순이익 증가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이라고 넣게 되면 매년 당기순이익 1%씩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5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매년 5%로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0이나 놓으면 전혀 증가 없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연도에
사업연도에 만약에 이익이 덜 났다 그러면 이렇게 줄일 수 있고요. 이렇게 당연히 이때는 더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렇게 직접 입력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수 있는 부분하고 비용 처리 보수 부분하고 밑에 있는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노란색 부분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의 역할을 간단하게 비교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일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보수 받으면 올해도 받고 내년도 받겠지요. 그 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만 받아볼까요? 1억 맞나요? 1억을 받았다 그러면 1억 받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2억 5천이었죠? 근데 1억 이렇게 계속 매년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상단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반영되는 의미하는 거고요. 아래 이쪽에 입력하는 거는 당해년도에 실행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당을 5천을 올해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5천이 미처분 잉여에서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주가 변동을 어떻게 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증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증여에 대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범으로 하고 강제는 자녀.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홍길동으로 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조 했고요. 수당 같은 2만으로 했을 때 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계산된 걸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려면 여기 주식증여 예정일에 증여일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2025년 5년 01월 10일에 증여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저장된 걸 볼 수 있고요. 주식 증여 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리스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증여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이래놓고 또 삭제하겠다 그러면 삭제를 이 상태 삭제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 삭제를 누르게 되면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삭제하고 싶으면 한번 열어봐야 됩니다. 열어본 상태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 버튼은 내용을 다 지워주는 거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홍길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신청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주식을 1000주를 그 다음에 한 주를 2만 원으로 해서 입력을 하면 공제가 어떻게 될까요? 6억까지죠? 그래서 2천만 원은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점으로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여기는 원 단위가 아니라 천 단위로 보여도록 제가 구성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되는 거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 입력 여기도 천 단위로 구분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입력되도록 표시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증여일을 입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025년 01월 11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지금 항상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됐는지를. 그리고 열기 하시면 제대로 그대로 있죠? 불러왔으니까 그대로 있어야 맞을 겁니다. 이 상태로 여기 증여 신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식 증여 열기 버튼에 해서 목록을 선택해 주시면 조금 전에 입력했던 내용이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되지 않은 부분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주소 넣으시고 난 다음에
세금을 내는 사람, 누가 세금을 내냐면 수증자가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수증자의 세무서를 확인해 보시고 입력을 직접 하시면 되는데요.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 볼 수 있고요. 검색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밑에 있는 노란색 부분은 직접 입력을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천주가 보통주만인지 아니면 우선주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주인지 우선주인지를 확인하시고, 보통주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주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추가적인 정보도 같이 저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신고 관련 서류가 다 출력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양도도 지금 같은 방법으로 쭉 입력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양도 페이지 나오고 두 번째 양도 관련 입력 페이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실행일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틀린 곳 없이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입력을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권 발행 있습니다. 주권 발행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주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스타 인쇄소라고 여기다가 제가 보내줄 서류를 만들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식에 보통주인지 우선주를 선택을 해주시고, 횟수가 첫 번째 발행인지를 선택해 주시며, 대표가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뭐 공동대표나 일 때는 두 명을 다 써주시면 되고, 각자 대표나 대표이사 한 명일 때는 그 대표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교부 날짜를 써주시면 돼요. 날짜를 좀 차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세 납부일하고 또 교부 날짜가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인지세 납부일하고 교부 날짜를 좀 다르게 이렇게 써주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2024년도, 2025년도 02월 10일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주식이 계산되냐면 1-1 하면 주권이 1-1번, 5천주짜리 주권이 1-1번부터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는 2-4나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그럼 이쪽에 계산돼요. 요 금액하고 이 금액이 같아야 주식수가 다 모든 주식이 주권에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옆에다 한번 더 입력해 보면 1-5다 그러면 지금 숫자가 같지 아니하죠? 이게 더 입력을 해야 될 겁니다. 1-2. 아직도 뭐 부족하네요. 여기다 입력 한번 해볼까요? 1-1. 부족하네요. 1-1. 네, 지금 부족한 거 볼 수 있어요. 여기다가 5를 입력 한번 해볼까요? 넘어가네요. 4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래도요. 2를. 예. 이렇게 이 숫자하고 이 숫자가 맞을 때까지 주권을 계속 입력하셔서 맞추시면 되고요. 밑에 사람은 이 뒷번호를 이어서 넣어주셔야 돼요. 6-7 이런 식으로. 그럼 앞에는 주식권 수가 나와요. 그래 이어지잖아요. 연속적으로. 1에서 5번, 6에서 7번 이런 식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입력해 줘서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 숫자가 맞도록 해야 되는데 넘었죠? 그럼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주권을 다른 곳에 입력하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넘네요. 처음부터 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아마 안 되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발행하시고 여기도 여기는 2부터 가야죠. 발행하고 그래도 넘네요. 그래서 5천 주권은 발행할 수가 없네요. 여기다가 4개 정도 발행하고 5개 정도 발행해 볼까요? 어림도 없네. 한 8개 정도 발행을 하고 넘었으니 한 4개, 6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넘네요.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같아졌습니다. 이렇게 같아졌을 때 저장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스타 인쇄로 제출해야 되니까 저장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니까 여기 또 목록이 형성된 걸 볼 수 있죠. 불러보면 똑같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출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출력이 됩니다. 출력된 인쇄물을 스타 인쇄소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권이 발행되면 이 주권 관리 대장이 필요합니다. 5천 주권짜리 있으면 5천 주권짜리, 1000 주권짜리 있으면 1000 주권짜리 이렇게 입력을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요. 그 다음에 발행할 때는 발행 일자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 담당자나 부서가 있으면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주명부도 마찬가지예요.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발행 날짜를 입력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하시면 또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인 페이지에 있는 메뉴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보면 중간에 이렇게 가끔가다 버튼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버튼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연락처 관리 버튼 누르게 되면 연락처, 쉬운 얘기로 우리 보험에 관련된 정보나 우리 연락처, 그 다음에 상담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온 걸 볼 수 있어요. 스크롤해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들어온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간 정산이 있는데 중간 정산에 관련된 페이지를 쉽게 넘어올 수 있도록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버튼 형태로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주당 가치도 마찬가지로 누르시면 이렇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당 가치도요. 그 다음에 계산 있어요. 퇴직금 계산. 이것도 버튼인데요. 눌러보면 이렇게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버튼을 누르시면 다 입력이 끝나고 누르시면 신고서류도 나오는 출력되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상단 버튼도 마찬가지로 눌러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들어왔던 그 페이지 모두 다 볼 수 있는 상담 내용 페이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페이지 넘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인의 페이지에 있는 전반적인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